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비명계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조만간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5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6명과 광역단체장 1명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 돈봉투 사건, 네.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또 지도부 대처가 미흡하다. 네. 의총에서도 아주 그렇습니다. 비판이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최고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전부 친명 아닙니까? 그렇죠. 친명을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저기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죠. 네. 가까운 친명 최고위원한테 못 살겠다. 참 힘들다. 네, 이렇게 실토를 했다는 말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 민주당 출입기자한테 들었는데요. 네.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기자들한테 좀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이 당대표하고 사석에서 둘이서 많이 있었는데, 당대표 얼굴이 좀 초췌해 보길래, 아이고, 뭐,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십니까?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라고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몰랐다고 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 보면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 네. 이런 전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지금 이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에 본인 선거법 재판 때 네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한테 네네. 힘드시죠? 이렇게 물은 게 자기 심정을 배우는 건가요? 좀 유들리 덜하잖아요, 원래. 더군다나 그런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공격을 할 때는. 근데 그때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자기가 힘들지, 유동규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고, 유동규가 이미 자기 뭐 형을 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몇 년형만 지금 더 보태지는 그렇죠. 것이지, 뭐 이미 다 알려질 줄 알려졌는데, 뭐가 더 힘들겠습니까? 폭로하는 게. 근데 이 빤한 그런 수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간 진짜 정치적 동지이자 또 온갖 그런 그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그림을 옆에서 그려줬던 정진상이 옆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누구한테 사실은 힘든 걸 다 토로를 하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 다 얘기해봤자 자기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힘들긴 힘들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비명 친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 이낙연 캠프 있었죠. 우선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뭐 원내대표 회동이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나섰어요. 그 점에 대해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옳다.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권에서 원내대표 대통령 간 회동 제의한다고 해서 덥석 또 받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냥 인사치레로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박지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도 그 이재명이가 좀 통크게 만나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라. 그런 것도 지금 압력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재명이 그걸 또 호응을 했죠. 그 만나도 된다. 그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박광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옛날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허락할 리가 없는데, 지금 뭐 만나도 된다라고 또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상황이 돼버렸으므로 이 상황도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패싱이 네. 사실상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신하고는 상대 안 오고 여권에서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도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상대를 하겠다. 국회 일이야 원내대표 소관 아니냐. 뭐 공천은 당신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입장이다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당 내외로부터 지금 협공을 받는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비명계도 말씀하십시오. 예. 예. 얘기해. 교수님,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선시대 때 그 왕이 갑자기 세자를 시험해 보려고, 아, 이제 왕을 좀 내려놓고 너한테 좀 물려줄게 하면 세자가 갑자기 놀라갖고, 아니되옵니다. 그러고 막 엎어져서 그렇죠. 석고대죄를 하잖아요. 석고대죄를 해야죠. 그걸 마음 한번 떠보는 걸까요? 저 박광원한테, 아, 네가 가서 만나 그랬다. 진짜 만나면 개딸들 동원해서 뭐 박광원이 사쿠라라고 막 욕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딸들이 박광원 사태다 수박이다 하면서 난리 법석을 펴는 것도 은근히 이재명으로서는 과거에도 늘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개딸들 나서면 그렇게 당내에서 뭐 이렇게 이견이 있다 해도 다른 당하고야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서로 자제하십사 했지만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를 1차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 선출해준 의원들의 그 심사가 어떻다는 걸 본인으로서는 큰 압박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체포 동의안 오면 당신 뭐 국물도 없어. 그런 어떤 위협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우리 금배지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친명으로 홍익표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친명으로 원내대표까지 했을 때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기저를 계속 가져가면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건 보남 안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남 하나 비명계 다 학살 쪽으로 갈 텐데 이거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라는 심리들이 완전히 저를 똘똘 뭉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죠. 박광원. 뭐 이낙연 전 대표는 6월에 들어옵니다만은 비명계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늘 약점이랄까 이게 대선 주자급 그 리더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탈당을 하든 분당을 하든 아니면 혁명을 하든 뭐 당내에서 대항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중심되는 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도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대안이라는 것. 당대표 말고 이 사람도 있었잖아, 우리. 이 사람으로 하면 우리 지지율 오를 거야.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안이 부재함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표해야 돼. 이 분위기를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명계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물밑 접촉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마당이고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감이 아직 안 좀 더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거의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뭐 빠르면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 연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쯤 하면 뭐 여건이 성숙이 되면 김부겸 전 총리로서도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또 당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이렇게 또 추대를 하면은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되게 또 복귀를 해온 게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더군다나 중도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선호하는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김부겸 그리고 또 원래 민주당의 어떤 대안은 언제나 이거지요. 확장성. 즉 대구 출신이니까 이 호남이 만약 지지하면 비호남계 쪽에서 얼만큼 표를 얻어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김부겸은 지난번에 노무현과 문재인으로서 PK 쪽에 확장성을 가졌다면 이번 TK 쪽에 한번 확장성을 가져보자. 이 김부겸이 TK 내에서 그렇게 신망이 없진 않거든요. 저쪽에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진영이었기 때문에 못 찍었다. 지난번에 대구시장 그 선거에서도 사실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늘 이야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어느 정도는 흘려줘야 되거든요. 아예 뜻이 없다가 아니라 뜻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래야 솔솔 이렇게 그 지지 세력이 점점 넓혀질 수 있는 시동이 될 텐데 아예 절연한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절연한 상태로 지금 보여서 이게 아직 멀었구나 라는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아마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를 오래 해왔고 네. 정치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섰다가는 자칫하다가는 미리 고개 들면 안 돼요. 예, 고개 들면 정 맞는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또 개딸이나 이재명이 아주 반격하고 났으면은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당신 정계 은퇴했다 하더니 속으로 딴짓하고 있구만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상황은 무르익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명계로서는 지금 뭐 박광원 원내대표도 나이도 적지도 않고 그렇죠. 삼선 의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을 잘 장악해 가면서 친명을 견제한다면은 얼마든지 비명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만간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겠느냐. 그 갈등이 이제 돈봉투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돈 봉투를 수소한 의원들 수사에 들어가면 저는 그때쯤에서 비명계도 더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사실은 뭐 이낙연계 연대와 공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싱크탱크. 거기도 지난 1일에 광주에서 심포지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신경민 부이사장이죠. 전 의원. 예. 친명이 호남을 못 오고 하고 있다. 해가지고 또 목소리를 되게 높였지 않습니까? 예. 지역 이야기를 사실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선전포고죠. 예. 그러니까 지역을 들먹이면서 하나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다분히 지금 호남 지역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지금 불안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낙연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된다. 이렇게 구도를 한번 지역을 들면서 구도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지금 판단을 했겠고요. 이 조짐은 사실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상가 그러니까 조문 정치를 하면서 이제 잠깐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인 상태. 그 이후부터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계끼리 대놓고 만나는 게 없었어요, 거의. 이것도 역시 고개 쳐들면 죽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상가가 끝난 다음에 이 장인상이 끝난 다음부터 아주 활발하게 우리 모이고 있어라고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설이 나오고 뭐 8월설이 나오고 하는데 복귀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랄까 연대와 공생을 어떤 식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선언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이 모티브가 언제냐? 공천 관리 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플랜이 나올 때 공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 전쟁으로 돌입할 거다라는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 친명 쪽에서도 이 반격의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꼭 친명 쪽에서 뒤에서 부추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느닷없이 이낙연 네. 댓글 조작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댓글 부대를 동원해 갖고 이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댓글을 쓰고 이재명 쪽에서는 불리한 댓글, 네. 이른바 김경수 댓글 사건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지금 오늘 낸 기사인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죠. 댓글, 그 기사를 한번 보시죠.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경선 당시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선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이 포털 사이트 다음입니다. 다음에 기사의 댓글 순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한테 불리한 댓글이 그 기사가 1위였어요. 그 화면 속에.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낙연을 비판하는 기사가 갑자기 5위로 내려오고 1, 2, 3, 4위가 바로 이낙연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비판한 그런 댓글이 많은 기사들이 1, 4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 내에 그 상황들이 계속 체크가 되는 영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거 못 찾아내요. 2021년도에 포털 화면이 20분 동안 정지돼서 그렇게 캡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동영상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 누군가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 조선일보가 터뜨리고 있다.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당시 댓글 그런 조작이 없었을까요? 이재명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아다시피 이낙연과 이재명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팬덤 규모가 더 클까요?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이재명은 어마어마하죠. 이재명은 이미 2012년도에도 손가락 혁명당이라고 혁명당이라고 해서 이 팬덤이 아주 고정적인 어떤 그런 로열티가 강한 팬덤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팬덤이 강할수록 댓글 전에서 유리하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개딸들 사이트에 가보면 좌표를 찍어서 어떤 기사를 우리가 내리자. 포털 그 순위에서 내리자라고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게 보도 그 상황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께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건 다분히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 양측에서 완전히 여론전이 지금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됐다라는 이렇게 거죠. 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원내외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천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공천룰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네. 3, 4일. 그런데 됩니다. 이 공천룰을 만든 공천 TF 팀장이 이계호 의원 전 농림축산부 장관도 했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낙연계 또 핵심 멤버죠. 호남에서 아주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이계호원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 권리당원들 특히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운동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거 거부해야 된다 하고 사이트마다 지금 공격적인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당원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딱 한 가지예요. 수박 기득권이 만든 룰이다. 수박들이 만든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첫 번째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 내용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된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뀐 거 하나 없는데 개딸들은 왜? 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룰에서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기존의 룰에서. 그리고 바뀐 거라고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학폭을 넣겠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폭이 하도 난리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지역구에서 청년 후보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그 지역은 경선을 하자. 경선하자. 청년 후보자를 배려하자.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건 사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왜 개딸들은 그럴까? 첫 번째는 일단 이계호라는 인물 그리고 박경훈이라는 인물과 반명들이 지금 완전히 이 친명들을 거세할 그럴 지금 조짐이 보인다. 일단 저기 하자. 안티부터 하자. 이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우리 지금 권리당원들이 후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권리당원들한테 후보 검증 해준다는 얘기 나왔었잖아. 그런데, 아니, 내놓은 거 보니까 권리당원들이 뭐 후보 검증 안 하잖아. 우리한테 뭐 하나도 안 주어졌잖아. 우리가 주어져서 우리 반명도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이 내용 있죠, 내용이. 그렇군요. 이것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천 룰이라는 것은 이 총선에 나설 사람들한테는 뭐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자기의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명 쪽에서는 권리당원들의 어떤 그 포션이랄까 입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이려고 할 건 뻔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이런 다큐를 찍어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오히려 문바들이 예, 예. 오히려 문바들이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거부운동을 벌입니다. 왜 그렇죠? 거부운동을 문바들이 열심히 겁니다. 봐야지. 예. 이것도 또 사실 아까 그 개딸들이 너희들이 수박이 사는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계호한테 수박이 만들었으면 나 이거 승복을 못해 하는 것과 똑같이 문바들은 지금 그 문재인 다큐를 만든 제작팀이나 감독이나 이쪽이 다 이재명 바다. 이재명을 지지했거나 했던 사람들이다.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쪽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바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검증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이재명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문재인 딸이 만든 달력 때도 그 달력을 그린 사람이 이낙연 계라고 해갖고 그때도 또 그때 거부운동. 개딸들이 욕을 했죠. 근데 이건 거꾸로 문바들이 똑같은 양상으로 똑같네요. 거꾸로 해서 저기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 그린 거를 아니 만든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두 번째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렇게 또 포함돼서 욕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보니까 안 봤더라.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아직 안 봤습니다. 나도 돈을 내고 보겠습니다. 뭐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문바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봐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수도 안 받았다. 검수도 안 받았으므로 지네 마음대로 만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내고 보느냐 넷플릭스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신경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신경전들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임계점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이현욱 의원은 한 80% 정도 임계점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제 90%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뭐 95, 100% 이렇게 도달하면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이 끓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끓는 직전에 나오는 게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이 그 물 주전자에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넘칠 겁니다. 저는 그 기점이 공천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공천에서 학살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비명계는 어떻게든 옥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친명계는 어떻게든 잘라서 친명 일색으로 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